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시장이 다시 열렸는데요. 오늘은 긴 휴식 뒤에 첫 거래일이자 동시에 다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런 날은 시장이 어떤 이슈에 먼저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 양쪽 테마에 속하면서 또 한켠으로는 팹리스, 로보틱스, 부동산 개발, 벤처 투자, 이런 신사업까지 적극 확장 중인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ESG 경영 강화로 친환경 공정, 협력사 상생, 투명 경영 체계를 구축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이 증권가에서는 기존 반도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A 전략 등이 장기적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단순 지주사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성장형 투자 매력주로 증권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두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장비, 특수가스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에 더해서 로보틱스, 팹리스 등 신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로봇 관련 클로봇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로봇 그리고 삼현,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아마도 오늘은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크게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뉴스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가 전기차 중심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테슬라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전기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로봇 중심으로 사업 축을 좀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가치의 80%가 이제는 로봇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다 라면서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좀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옵티머스는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돼서 인건비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핵심 인력 이탈과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막상 이제 실질적인 현실화는 좀 더딘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아쉽죠. 업계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 이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이제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안정성적인 측면들. 생산성과 안정성을 로봇 사업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조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만큼 로봇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기폭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뉴스를 한 줄로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오늘 뉴스가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로봇 관련해서는 일단은 요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뉴스가 오늘 클로버뿐만 아니라 삼현, 로보티즈, 오늘 오른 이제 로봇주들은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크면서 눈에 띄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올라가는 로봇주들은 이런 뉴스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기사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일본 소프트뱅크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로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을 7조 6,5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로봇과 AI의 융합 전략을 본격화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손정의 회장이 차세대 핵심은 물리적 형태의 인공지능이라면서 한마디로 이제 산업용 로봇, 뭐 피지컬 AI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초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지능형 공장 시대를 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권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로봇 계열사 20곳을 통합한 이제 로봇홀딩스를 중심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자, 이런 것들과 함께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행보를 AI 그리고 로봇 융합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투자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관련 이슈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 자, 이 큰 이슈 두 가지가 로봇 투자 전체에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로봇주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신형 빅다이 FC 본더를 대만 ASE에 납품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HTS 뉴스창을 기반으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용어도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기존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좀 더 이제 고사양 그리고 이제 고단가 제품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자, 이 장비 자체가 충분히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수주 자체도 80억 원 규모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일부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80억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꼴랑 80억 원 이게 아니라 이제 일부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공급이 또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고객층까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 자,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이 개선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매수세로 몰려들면서 오늘 주가도 오르고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는 이제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을 했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덕전자는 메모리 기판 업황 호조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잘 나온 측에 속하고요. 매출이 2,7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89억 원. 자,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실적 전망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오늘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메모리란다. 죄송합니다.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데이터 센터발 메모리 수요와 이제 GDDR7 신규 고객사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하나증권은 비메모리 기판의 흑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목표 주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참고하셔야 됩니다. 증권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셔야지, 자, 이거를 투자를 결정짓는데, 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증권사 레포트는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티, 마지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제 관련주인 보성 파워텍도 그냥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의 어떤 진짜 초대장급이 움직이면은 또 관련주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자,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신한투자증권,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네들 레포트를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자력 그리고 가스 터빈 업종의 최선호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0만원 간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레포트가, 증권사 레포트가 좀 나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 내용인즉슨 이제 4분기에는 SMR 그리고 대형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자, 이런 것 같은 고마진 수주가 집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 그 다음에 미국발 가스터빈 수출, 자, 이런 것처럼 수조원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레포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 믹스 개선으로 실적이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 6.5조 그리고 이익 3,732억 원인데 이거를 무난히 달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팀코리아의 미국 원전 진출 구체화의 가능성,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그냥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마진 수주 기대감,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종목들이 특정 이슈로 테마로 엮이면서, 자,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연휴 뒤에 있었던 시장 환경 치고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자,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시장이 열린 만큼, 그런데 또, 자, 내일부터 또 이렇게 또 주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제 또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방향을 탐색하는 분위기로 또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번 주, 즉 오늘이죠. 오늘은 시작의 리듬을 좀 다시 맞추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되는데요. 진짜 기회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기회도 다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카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함께 시장의 흐름을 배우고 준비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